내수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고인의 기업가 정신을 분석해보고 그 성과의 그림자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이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고인의 기업가 정신, 핵심은 뭘까요? 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비전을 제시하며 과감한 결단력을 선보였다며 고인의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8인치 반도체 원판 웨이퍼 투자입니다. 1990년대 반도체 선두주자였던 일본 기업들은 불안한 업황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했는데요. 삼성은 1993년 6월 경기도 기흥에 세계 최초로 8인치 웨이퍼 기반의 D램 양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하면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고인은 과감한 결단력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그 결과 이듬해인 1994년부터 삼성은 국내 기업 최초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얻게 됩니다. 장 기자, 고인은 체육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발자취를 남겼죠. 네, 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수준급이었고요. 1982년부터 15년 동안 대한 레슬링 협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후원도 후원이지만 스포츠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최고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최고 구단으로 꼽혔던 첼시의 공식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세계 최고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첼시 구단의 이미지가 삼성과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실제로 삼성이 유럽 쪽에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이미지라든지 또 선호 이런 것이 올라간 게 첼시 마케팅 전후로 확연하게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평창 올림픽 유치 순간에 그 순간에 이 국제 스포츠 외교에도 큰 업적을 세웠죠. 네, 고인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기간 중에 IOC 위원으로 선출돼 오랜 기간 세계 무대에서 스포츠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9년부터 1년 반 동안 11번, 170일간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평창이 개최지로 호명된 순간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IOC는 공식 웹사이트에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지영 기자. 그런데 이런 성공 신화 뒤에는 그늘도 있었죠. 네, 최근 거론되는 삼성의 편법 또 불법적 경영권 승계 의혹은 이건희 회장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먼저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당시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했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다는 겁니다. 또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점도 과오로 남았습니다. 장 기자, 정경유착 논란으로 재판까지 받았었죠? 네, 고 이건희 회장은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 10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2005년에는 삼성이 검찰과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주고 관리해야 했다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고요.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삼성의 불법 비자금과 로비,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은 이 회장은 결국 이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